자, 오늘의 시장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좀 제외를 했죠. 일본 수출 규제가 좀 달라지는 양상 좀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좀 왠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판했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오늘 한국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본을 이 가이 2로 분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뽑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한국 이제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해서 이제 수출 규제가 달라진 양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가 처음으로 이제 수출 허가가 났죠. 네. 근데 현재 이제 일본 기업들이 좀 사실 힘든 상황이라고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제가 이 방송 시작 투겐스탁 방송을 하면서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한국만 힘들지 않다. 일본 지금 더 힘들다. 일본 더 힘든데 지금 일본 현지 쪽이랑 얘기해보거나 일본 네. 삼성전자 관계자들하고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가 들린다라고 전 계속 얘기했는데 네. 이제서야 이제 지난 주말에 9시 뉴스나 이런 데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전 사실 그 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일본 네, 기업들 맞습니다. 성코 네. 지금 기업 다 해체해서 한국으로 갈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 얘기하면 10번째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에서만. 근데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쿄오카 같은 경우는 도쿄오카가 이제 EUV 포토리지스트를 전 세계 1위인데 네. 여기가 도쿄오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성견지명인지 모르겠는데 도쿄오카는 인천 송도에다가 이미 공장을 만들어 놨어요. 공장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수출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이걸 방해를 약간 했는데 네. 일본 정부에서 EUV 포토리지스트를 지난주에 수출을 허가했던 이유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뭘로 보이냐면 이거 방해해가지고 수출 금지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EUV 포토리지스트 안만 방해해봐야 우회로로 판매가 가능하구나 라는 거 알고 그냥 일본 정부가 허가 내준 거거든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는 그걸 알고 이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가서 이미 얘기해본 결과 이런 우회로 방법들이 있다더라 얘기 듣고 비전 2030 비메모리 반도체 EUV 포토리지스트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쓰이거든요. 근데 이 비전 2030 계획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대로 유지를 한 거는 이미 이럴 거라는 거를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거죠. 네.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웨이퍼 업체들 중에 뭐 제가 손코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었죠. 그다음 불화수소 관련 기업들 일본 기업들은 합작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는 수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막을 수가 없는데 지금 불화수 합작사 리스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네. 그림이 뭐 나가면 좋겠지만 대표적으로 솔브레인 보시면은 이 솔브레인 같은 게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시가게 현재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스텔라랑 합작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브레인 통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급을 전부 다 못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수급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본 모리타랑 합작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가능해요. 근데 설비를 좀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거 관계사들하고 다 얘기해 본 거예요. 다 얘기해 본 건데 설비를 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빠르게 쉽지도 않다고 하지만 네. 모리타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장에서는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우회로들을 통해서 네. 저희가 받으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 SK 머티리얼즈는 쇼와덴코랑 이미 합작사를 보유하고 네. 있죠. 예, 그래 SK 하이닉스가 아마 이쪽에 속할 건데 다 전부 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은 다 있다. 네. 일본이 지금 그걸 알고 지금 이제 일본이 막 우리나라를 때리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실제 네. 우리나라가 맞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스쳤어요. 이렇게 몇 방 네. 이렇게 스쳤거든요. 스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반격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추가로 지금 추가 규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일본이 조금 물러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네, 저는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네. 일본 국민들 좋으신 분 많아요. 일본의 시민연대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일본에도 좋은 사상 가지고 좋은 생각, 한국 그 전쟁 피해자분한테 맨날 미안해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 일본 국민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건 일본이 지금 집권 정부인데요. 일본이 사실 자민당이 지금 집권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네. 근데 잠깐 아베 총리가 이 전에 총리를 할 때, 아베가 이 전에 총리를 할 때
그 전에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와가지고 일본 자민당이 한번 잠깐 집권을 잃었거든요. 네. 그때 빼고는 일본 자민당이 계속 집권, 한마디로 일본은 독재국가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 북한 가지고 독재국가 얘기했는데 일본이 제가 볼 때는 독재국가 거의 네, 비슷비슷해요. 맞습니다. 거의 네. 비슷비슷한 그런 국가예요, 일본은. 근데 이 정치권이 문제인데 일본 자민당 구구파 정권에서 아마 계속 공격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왜 그런지를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주말에 이렇게 TV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일본 아베 같은 경우는 조슈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야마구치현 출신인데 네, 네. 얘네 그 이쪽 그 가문 전체가 다 이쪽 출신입니다. 얘가 한국하고 되게 가까워요. 네. 근데 얘네 이쪽에 있는 이제 이쪽 가문 쪽이나 이쪽 그 동네 쪽이 전부 다 메이지 유신 때 기득권 세력으로 확 올라옵니다. 확 올라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이 한국과 가깝다 보니까 이 정한론이라 그래서 한국 조선을 네. 속국화해야 일본이 발전한다라는 그 정한론의 시초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이 시초가 되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네. 이 인물한테 가르침을 받은 애들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 네. 부터 해가지고 우치 마사다케, 아. 그다음에 기시노부스케 같은 네. 이 A급 전범들, 그다음에 이토로미, 우치 마사다케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동학 운동 때 우리나라 수만 명을 양민학살한 네. 곳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쪽 그 지역에 또 누가 있냐면 민비 그 명성하고 시안 쪽도 있어요. 다 이쪽 출신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쪽 출신들이 한국 사람들을 진짜 많이 죽였어요. 한 수십만 명 죽였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쪽 근데 이 아베 총리가 이쪽 출신이에요. 그리고 기시노부스케가 외할아버지고 네. A급 전범 손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과연 생각을 바꾸겠냐고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절대 안 바꾸죠. 예, 제가 지금 뭐 자료가 나가는 거 아까 보셔야 아시겠지만 지금 요시다 쇼인 그 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국산화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 국산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100% 동의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네. 추가로 얘기 드리면 네. 약점이 드러나면 일본 반드시 공격한다는 건데 그래서 일본 공격 리스트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실리콘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뭐 중대형 네. 전지 중에 알루미늄 파우치가 있는데 이쪽 네. 부분이 우리가 취약하거든요. 아마 이쪽 부분을 공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토게스탁의 공식 역사 선생님으로 한번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부스타님께서 역사부터 이렇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지난주 관련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좀 중간 점검과 이제 업데이트 한번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종목들 한번 업데이트 네.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종목이 조금 계속 바뀌고 네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네. 먼저 얘기 드리면 제가 실리콘 웨이퍼 지난주에 또 얘기 드렸잖아요. 시네츠와하고 성코가 일본 쪽이 이제 양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SK 실트론이 약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SK 실트론에서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 SK 하이닉스 물량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만의 이제 글로벌 웨이퍼라는 기업에서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글로벌 웨이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든지 집중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네. 사실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문제 생겨버리거나 그쪽에서 가격 협상력을 가져가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대만 글로벌 웨이퍼를 삼성전자가 써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국산화해서 이걸 또 다양화 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 각 공정마다 웨이퍼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5개월 이내에 전부 대체는 가능합니다. 이제 5개월 정도 한 시간이 걸릴 정도, 한 5,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거 다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블랭크 마스크 중에 리소그래피라는 게 네. 있습니다. 리소그래피에서 이제 블랭크 마스크가 있는데 이제 뭐 공룡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이 리소그래피의 이 상에서 이 소재로 쓰이는 네. 그런 건데 이게 사실 일반 반도체는 블랭크 마스크가 크게 위협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EUV용 항상 EUV용이 문제예요. 네. 이게 EUV용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거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이 EUV 블랙 마스크가 일본 호야가 독점 생산 오로지 네. 100%다 이쪽에서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일본 호야가 독점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거를 소재를 수입 못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호야가 네. 싱가포르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야 같은 경우는 이미 네. 구체화되면 이게 만약에 아직 블랙 마스크는 수출 규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네.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돼서 수출 규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일본 네. 호야는 내부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우회 수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막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요. 호야에서는 이 호야에서 직접 일본 증권 관계자하고 얘기해가지고 들은 내용이에요, 이건. 그리고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역시 마찬가지로 UV용 블랭크 마스크를 현재 개발 중인데 미국에서 네. 바다 건너서 오늘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이거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일반 반도체는 국내 SNS텍. 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드렸습니다. SNS텍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파우치가 있는데 알루미늄 파우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이제 이 스마트폰 배터리, 네. 그 다음에 전기차의 배터리가 2차 네, 전지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소재가 있습니다. 뭐 양극활 물질, 그다음에 응급제 뭐 이런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들을 외부 접촉으로 보호하는 그런 뭐 지갑 같은 거예요. 네. 조그만 지갑 봉지 같은 거, 네. 봉지, 비닐 봉지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잠깐 소재는 비슷합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 파우치가 두께가 0.1mm에서 0.15mm 정도라서. 네.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본의 DMP하고 쇼와덴코가 전 세계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제 농심이 라면 네. 만드는 농심이 이 라면만 만들지 않고 자회사 율촌화학을 통해서 현재 중국 내 모바일 고객에 판매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 배터리에는 현재 알루미늄 파우치가 우리나라 가능해요. 대체가 가능한데 그 다음에 KPM테크의 자회사 중에 BTL 첨단 소재가 있는데 9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KPM테크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KPM테크도 일본 소재 국산화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중대형 전지, 전기차 네. 배터리가 문제인데 이쪽 부분에서 아직 좀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발 좀 해야 된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본 관련해 이제 수혜주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SNS텍, KPM테크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너튜브하고 이제 별톡방 문자 상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질문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만약 해외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치고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 비용이 비싸져서 우리나라 제품은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라는 질문이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 지난주에 방송 안 보셨어요. 지난주 방송 안 보셨는데 이 방송 많이 보시면 반도체는 규모 경제라서 규모가 엄청 크고 엄청난 대자본을 투입해서 엄청난 설비를 늘려서 네. 엄청나게 생산을 해야 원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뭔 말이냐면 규모 경제 산업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올라왔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반도체는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 라인 하나를 멈췄다가 다시 돌리는데 수백억씩 깨진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경쟁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한 회사가 아예 망하기 직전까지는 계속 네. 경쟁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치킨 게임에서 키몬다, 엘피다, 나냐, 프로모스 다 파산시키고 다 네. 시장을 독점해서 지금 뭐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와서 치고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요. 내일 당장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 해서 반도체 네. 공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싶으면 지금부터 설계해서 막 진행해가지고 1년 뒤에나 반도체 공장이 나와요. 근데 네. 지금 와서 증설해야겠다 생각하고 1년 뒤에 반도체 공장 세웠는데 막상 삼성전자가 다 국산화 해버리면 네. 경쟁 붙으면 다 망해요. 네.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원가가 DDR 같은 경우는 0.7불, 0.6불이에요. 네. 근데 경쟁사 마이크론 1.2불 2배입니다, 원가가. 미국 마이크론 2배 차이 나요, 원가가. 못 이긴다니까요, 붙으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가정하고 뭐 우리나라 뭐 어떤 분이 방송본이 얘기했다는데 그분이 네. 사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면 이 중국이 요즘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규모의 경제로 따지면 중국만한 이 나라가 없는데 그럼 중국이 사실상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럼 대량으로 좀 투자를 해서 따라올 그럴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중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중국이 만약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팠으면 네. 저는 비메모리 팠으면 아마 중국이 무서웠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강하지도 않은 분야고 기술적으로 경쟁도 되고 네.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1위인데 네. 대만하고 합작해버리면 우리나라가 밀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중국이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했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되게 어려워요. 잘.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쉬우니까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먼저 덤볐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민감도가 되게 높은 산업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SK하이닉스가 진짜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네. 마이너스 4조 실적 나와서 네. 4조 한 해에 4조 원의 적자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기에 엄청나게 민감한 산업인데 이걸 중국이 이제 와서 막 때려 부어서 하겠다. 전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하잖아요. 네. 이러다가 전 세계 경기 한번 꺾이잖아요. 중국은
도미노로 다 파산합니다. 예, 진짜 이거는 중국이 망하고 싶어서 지금 땅을 자기 스스로 파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술 공정도에서도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우리나라 따라오기도 힘들고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